우리가 이제 이 웰빙이란 말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웰빙.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근자에 또 많은 그 웰다잉. 참 참살이. 또 웰다잉. 또 정말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했는데 중요한 것이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 웰에이징이죠. 나이가 드는 것도 이게 정말 이렇게 잘하자. 웰에이징.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웰에이징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를 한번 반성 한번 해봅시다. 이게 코로나 사태가 등장을 해가지고 많은 그 이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노인 문제가 아주 굉장히 큰 새로운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그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 이 개인 건강에 크게 거론이 됩니다. 왜 건강에 거론이 되느냐. 그 이 코로나 사태로서 제일 큰 이 데미지를 받는 손상을 받은 또 치명적인 어떤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요양원에 입원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양원에 입원된 사람들 엄청나게. 저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주 그냥 순식간에.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건강 문제까지도 밀집된 공간에서 같이 노출되는 그런 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를 들면 개인 건강이나 건강 문제에 더 붙여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 뭐냐. 건강한 노인이죠. 즉 생활적으로 생활 태도가 개선이 돼서 예를 들면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면역 활성도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 건강, 거주 건강, 생활 태도, 그 다음에 가족과 이웃이라는 것이 노인 문제에서 큰 문제로 이제 등장이 되게 됩니다. 정말 그 병이 걸리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들 건강을 챙겨주는 의료 체계, 이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우리한테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노인 문제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그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그래프입니다. 자, 실제 확진자. 자, 누가 제일 많이 걸렸습니까? 20대가 제일 많이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40대, 50대가 제일 많이 걸렸습니다. 그 실제 70대, 80대는 이렇게 많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들은 노인들이 다 죽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죽지 않은 것이죠. 자, 10대, 20대, 30대 거의 뭐 죽질 않았습니다. 자, 이런 그 사망률이 60대 가면서 2%, 70대에서 19%, 80대 이상에서 20%가 넘어갑니다. 8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에서 2명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노인들이 이렇게 치사율이 높냐. 이런 것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죠. 노인 건강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자,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걸 조금 더 높여보는 것이 기능을 나이가 들어도 떨어지지 않게 조금 더 높여주는 것. 자, 이걸 어떻게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걸 가능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고려해야 할 그런 상황이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 상태, 기능 상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내 개인의 어떤 해야 할 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남한테 의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장수사에 대비해서 개인이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뭐냐? 운동이다. 두 번째는 먹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관계를 맺어라. 네 번째는 어떤 일에 참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배워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먹는 이야기 우리 간단히 넘어가자면은 우리나라의 식단이란 것이 정말 장수 식단이냐.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중해 식단하고 비교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를 쭉 비교를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식단에서는 과일과 채소, 지중해 식단에서는 과일, 채소를 많이 먹었는데 우리나라 식단에서는 채소만 가지고 먹었다. 채소만 가지고 장수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이 지중해 식단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신선한 야채를 먹으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식단에서는 채소가 어떤 형태냐? 신선한 채소가 아니다. 거의 대부분이 데친 채소죠. 즉 나물이라는 형태로 먹는 것, 또 무친 형태로 먹게 됩니다. 신선하지 않은 식단을 먹어도 장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양에서는 어떻든 간에 동물성 식단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우유도 들어가고 달걀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양고기도 들어가고 소고기도 들어가고 돼지고기 들어가고 고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 식단에서는 동물성 식단이 별로 없어. 거의 다 식물성 식단이었습니다. 자, 식물성 식단만 가지고 장수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계속 장수해서 식이 제한 이야기를 계속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정말 장수하신 분들이 소식했느냐. 이런 것이 우리 식품의 미스테리였는데 전부 다 우리 해결을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과일과 채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해야 하겠냐? 그건 절대 채소입니다. 왜냐? 과일에는 이런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돌연변이 억제, 항돌연변이 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채소는 항산화 물질, 항돌연변이 물질,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소를 선택해야죠. 과일 안 먹어도 됩니다. 다만 이제 과일을 먹을 때는 돌연변이 억제하는 물질이 어디 과일에 껍질에가 들어있습니다. 과일을 드시려면 껍질까지 같이 먹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하고 데친 야채. 신선한 채소 뭐 여러 가지, 뭐 신선한 채소하고 데친 차이점은 열처리하면 여러 가지 영양소가 깨진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C 같은 것은 열에 약한 것이지. 비타민C가 얼마나 깨졌느냐. 그래서 이제 데친 야채를 가지고 예를 들면 비타민C가 파괴된 것을 측정을 해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100도, 70도, 80도 뭐 이렇게 1분, 2분, 3분 이렇게 데쳐봐. 데치면 예를 들면 80도에서 예를 들면 1분 데쳤다. 그러면 한 20%가 비타민C가 손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3분 데쳤다. 그러면 50%가 손상이 됩니다. 그런데 신선하게 놓은 채소하고 데친 야채 장단점은 뭐냐? 신선한 채소 이렇게 큰 그릇이 있지만 데치면 한 주먹도 안 됩니다. 자, 야채를 데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야채를 먹게 됩니다. 적어도 4배 이상을 먹게 됩니다. 그럼 비타민C 조금 깨져도 상관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데치는 과정에서 야채 속에 묻어있는 많은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또 야채 속에 많이 들어있는 이런 질산염 같은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암을 억제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동물성 식품에만 있고 식물성 식품에 없는 것이 예를 들면 한 얘가 비타민 B12, 비타민 B12라는 것은 동물성 식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백세인들 조사를 딱 하는 과정에서 놀란 것이 뭐냐. 백세인들의 혈청 속에 비타민 B12 양이 정상이더라. 왜 정상인가? 동물성 식품 별로 안 드셨는데.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된장, 간장, 청국장. 이런 발효식품에가 비타민 B12가 들어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식품에서 이게 발효식품이 굉장히 또 많은 포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비타민C 문제도 없어지고 식물성 식품만 먹어도 되더라고요. 우리 전통 식당이면 되더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장선생은 정말 소식했느냐. 자, 나이 드신 분들이 소식한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한테 필요한 양보다 더 적게 먹으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필요한 양이 젊은 사람들은 2,500칼로리가 필요한데 100살 정도 되신 분이 필요한 양이 1,500에서 1,600칼로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100세 어르신들은 다 1,700칼로리, 1,500, 1,800칼로리 드시더라고요. 소식이 아니죠. 필요한 양만큼은 들고 계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식단이 장수식품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건강 장수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뭘까?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자, 주자, 배우자. 한자 말로 행지, 여지, 습지해라.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자를 쓴 것은 서로 이제 모든 것을 나눔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자. 그 다음에 습지. 그것을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는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몸을 익힐 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자, 주자, 배우자.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고 싶은 거 하자. I will do. 할 수 있는 거 하자. I can do. Let's do. 함께 하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절대 나이가 들어서는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남자, 여자가 갈라집니다. 여자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보면 전부 다 서너 사람이 뭉쳐가지고 같이 어디 뭐 센터도 가고, 뭐 문화센터도 가고, 복지관도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꼭 혼자 합니다. 절대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해야 오래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어떤 것을 영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운동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춤체조라고 있습니다. 우리 춤체조. 이것을 했더니 저희들이 2000년도 초반에 WHO에서 격찬을 받았습니다. 노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우리가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춤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엑서사이즈를 하게, 피지컬, 정신적인, 멘탈, 육체적인,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운동을 통해서 나이 든 사람들을 운동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 이게 뭐 전국대회도 저런 쭉 저희들이 했었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참, 정말 저는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 걸 아주 참 감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노인들 조사를 쭉 하는 과정에서 제일 충격이 뭐였던가, 이 어떤 공짜로 밥 주는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딱 보니까 줄 서서 그 공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성 노인이더라. 여성 노인들은 없더라.
자, 왜 남성 노인들은 저렇게 줄 서서 밥 먹고 여성 노인은 안 갈까? 그 여자들은 예를 들면은 뭐 정말 돈이 많아서 저런 거 안 가도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주물럭주물럭 하면 자기 먹는 걸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적어도 남성 노인들은 부엌을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노인들은 부엌 들어가게 하는 캠페인 하자. 그래서 부엌 들어가는 남자들을 우리가 골드 쿡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남성 요리 강습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확대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복지관이나 뭐다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저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놨었어요. 저도 이렇게 그때까지 이런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집안에 장자가 큰아들이 되다 보니까 부엌 들어가는 아주 차단됐었는데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런 그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제가 이 대구에서 2년간 혼자 아파트 살 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런 것이 가능하다. 저것도 해야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젊어서 배운 것하고 나이 들어서 또 다른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모든 우리 사회가 경제 제일주의였어. 그러나 이제 이것이 다른 개념, 인생 제일주의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돈만 벌어왔던 그런 추구했던 세상에서 정말 라이프, 인생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살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1차 의무 교육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생애 준비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는 이 과정은 1차 교육이죠. 그러나 나이 50세가 넘어서 60, 70 가면서 이제는 생애 완성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그것을 2차 국민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안도 했었고 하는 그런 일이 정부가 좀 나서기를 이제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학 교육 시스템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학 교육도 이제는 점점 이제 이 학문 후속 세대들 숫자 자체가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역할을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3기 인생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주민들에 대해서 보다 더 새로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개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정말 장수 시대의 여러 행동 강령 중에서 8.5 제일 첫 번째,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멍하니 세상을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간헐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규칙적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어떤 선을 그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선까지 딱 지키고 그 선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나이 탓하지 말라.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하신 95세 어르신이 저희 이제 과정에 이제 공부로 왔다는 거. 내가 공부 못할 이유가 있느냐. 95세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탓하지 마라. 할 수 있다. 눈치 보지 마라. 남의 탓하지 마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러면 뭐 남이 저 흉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울려야 합니다. 혼자 하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울리는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장수 시대의 건강 8.5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비용 장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저비용 장수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정말로 그 장수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무슨 이 지출이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시스템이 강조돼야 하고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이 강조되고 남한테 의존하는 그게 계속되게 되면 그것은 저비용 장수가 아니죠. 고비용 장수 사회가 되죠. 끝도 끝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그 사회는 결국은 경제적으로 파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 저비용 장수를 만들려면 우선 첫째, 각자가 내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자기의 생활 습관 개선해야 하고 건강 정정 활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버려야 합니다. 특히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서 예를 들면 어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뭐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청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은행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나서 은행 가서 내가 찾아야 하고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야 하고 구청 가야 하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해보는 것이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하면 그게 전부 다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할 것은 내가 해버리자. 자립이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 또는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를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강, 자립, 공생 이것을 제가 이제 저비용 장수사의 절대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리타이먼트 커뮤니티, 은퇴자 이런 지역사회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선시티, 아리조나 이제 피닉스 그 옆에 있는 선시티라는 뭐 인구 8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지역이죠. 자, 이 지역을 한 50년이 넘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가장 흥미로운 점이 뭐냐? 저기는 이제 모든 주민들이 서로 볼런티어가 돼가지고 모든 일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볼런티어가 돼가지고 딱 자원봉사를 딱 하다 보니까 일본 이 지역사회가 어떤 돈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없는 지역이 돼버립니다. 아, 저게 가능하구나. 저런 노력을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고 할 것이냐, 우리가 같이 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그런 개념의 은퇴자 마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건 일본의 이제 도쿠시마에 그 이로도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가미가스. 그런 마을인데 이 마을을 딱 가서 보니까 놀란 일이 마을 주민이 2,000명인데 2,000명에서 65세 이상이 1,000명이 넘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저 마을에 70년 전에 젊은 친구 하나가 30년 전에 젊은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보니까 노인들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 촌장을 흠집이나 내면서 가서 뭐 현에 가서 도에 가서 돈이나 좀 따오라 그냥 그랬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뭘 합시다. 그래서 나뭇잎 같은 거 모아가지고 장식용, 예를 들면 일본 요리의 그 장식용 하는 그런 것을 이 비닐봉지 하나에 예를 들면 우리 돈 하면 100원짜리, 뭐 200원짜리 이렇게 가지고 그걸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밖으로 팔리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팔리기 시작하니까 외부에서 주문이 오니까 70, 80 넘으신 할머니들이 서로 그 주문을 가지고 싸우더라, 이게. 그러니까 그 20살짜리 젊은 청년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딱 아이디어 낸 것이 뭐냐. 인터넷에다 띄워놓을 테니까 주문을 인터넷으로 하시오 딱 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난리가 났죠. 무슨 우리한테 인터넷으로 하라고 그러냐. 근데 결국은 2년 내에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인터넷을 다 마스터로. 그래서 세계 최고령 인터넷 마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나니까 지금 모든 노하우가 쌓이고 지금 일본에 아주 부자 마을이 되어 있는 거죠. 저 마을에 예를 들면 이제 그 마을에서 공동 회사를 만든 게 이로돌이라는 회사를 만든 것이죠. 이로돌 회사를 만드니까 운영을 하려니까 젊은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그 5명을 뽑으려고 이제 방을 냈더니 1,000명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또 그 친구들하고 또 만났습니다. 만나서 너 왜 이 마을을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때 아주 감동이 그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20대 이제 중후반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 나도 여기서 배워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마을 만들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야, 저게 되구나.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 정말 나이가 들어서 살다가 양로원 갔다가 요양원 가서 죽어야겠느냐. 특히 이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 느꼈던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입니까? 그 요양원이 얼마나 좀 위험한 지역인가를 우리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럼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 나이 든 사람들이 살던 데서 살다가 죽자. 그것을 우리가 aging in place. 제가 그것을 향거장수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살던 데서 살다가 죽자.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내가 자식들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 다 여러 가지 출세를 위해서 다 다른 지방으로 떠나고 서울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혼자 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노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어떤 때까지는 나이가 들었다, 자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어떤 나이부터는 한 살을 더 먹으면 자란 것이 아니라 늙어갔다. 나이가 들면서 자랐다고 표현할 때는 뭐냐? 전해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죠. 더 좋아지고 더 잘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늙어갔다는 것은 뭐냐? 갈수록 더 나빠지고 못해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늙음이라고 하죠. 자, 몇 살부터는 예를 들면 자람이고 몇 살까지는 자람이고 몇 살부터 늙음이냐. 그걸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몇 살부터 이게 늙음이냐. 그럴 때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한 살 더 먹어서 더 좋아졌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나간 것이다.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엇을 했던 것이죠. 늙음이란 것은 뭐냐? 한 살 더 먹으면서 더 나빠지면서 왜 나빠지느냐? 그건 그냥 그 피동적으로 받아만 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끌려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그냥 늙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이가 한 살 더 들어갔을 때마다 이게 자람으로 이어질 것이냐, 늙음으로 끝날 것이냐, 것은 이 선택의 몫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노화란 무엇인가? 자, 나이가 들어도 잘 살 수 있는가? 나이가 들어도 당당할 수 있는가? 답은 뭡니까? 잘 살 수 있다. 나이가 더 당당할 수 있냐?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던지는 답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선택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고 더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화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자,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파운틴 오브 유스, 젊음의 샘, 회춘의 샘,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물 한 번 먹고 모욕 한 번 하고 나면 확 젊어진다. 그런 걸 찾자. 이건 우리한테는 지금까지 판타지였고 신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그런 것을 찾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Fountain of Vitality. 어떻게 활력의 샘을 찾자.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외부 피부의 어떤 변화 이런 걸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그 활력을 가지고 움직여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전혀 다른 세상을 맞게 될 것이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많은 100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100살이 넘어서 아주 활발하고 아주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저희도 보면서 Fountain of Vitality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Fountain of Youth라는 것은 비록 신화이지만 Fountain of Vitality, 이건 리얼리티, 현실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던진 소위 프레지던셜 캠페인의 구호입니다. Change and Hope. 우리 변하자. 그러면 희망이 생긴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이제 변해야 합니다. 이 고령사회를 만져서 아직도 70년대, 60년대 그 똑같은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봐야겠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우리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긴다. 제가 아주 인상이 깊었던 제 할머니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구리면 방아리에서 만난 박복동 할머니입니다. 100세 때 모습입니다. 저 어르신이 바로 이제 우리 그 한국의 100세인 연구가 그 타임즈에 소개될 때 실명이 거론된 할머니입니다. 바로 저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를 처음에 뵈러 갔을 때 이제 마을 그 이장이 꼭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소주를 사가지고 갔어요. 100세 어르신이 소주 사간 일이 저번 때 처음 한번 샀었죠. 근데 저 어르신이 딱 저 조사를 가니까 조사를 딱 거부하는 것이죠. 이런 데 가서 딱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는 못하지요. 그래서 할머니 온 김에 제가 소주라도 한 잔 따라드리고 갈랍니다. 그래서 소주를 따라서 딱 드렸어요. 야, 딱 드시더니 자네도 한 잔 어서 또 먹고 석 잔을 스트레이트 주고받았습니다. 100세 어르신은. 그러더니 석 잔 드시더니 뭐 때문에 왔냐? 하고 그냥 묻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뭐 신체 검사도 하고지만 인지력 테스트, 시간, 공간, 진압력도 조사하고 수리, 숫자 계산하는 거, 뭐 기억력 테스트 이런 걸 쭉 하는 것이죠. 이거 좀 그 별것 아니죠. 그럼 여가 어디입니까? 여가 뭐 시골입니까? 동네 이름이 뭡니까? 뭐 이런 걸 묻는 거죠. 근데 저 할머니 딱 하신 말씀이 뭐냐? 나 안 늙었단 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야, 100살 어르신이 딱 하신 말씀, 뭐 그런 유치한 질문 나한테 하냐? 나 안 늙었다. 나는 저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할머니 그래서 그 해에 매년 제가 그냥 찾아뵀는데 저 할머니가 10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분 이제 100세 어르신이 딱 되셨을 때 하신 말씀, 나 안 늙었단 게. 야, 감동입니다. 정말 100살이 되도록 저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신다는 것이 아주 참 부러웠습니다. 그 일본의 또 시바다 도요 할머니 아주 유명한 할머니죠. 98살 때 시집을 냈죠. 그 시집을 내셨을 때 그 비밀이라는 시의 마지막 그 규절이 또 아주 감동입니다. 98살이라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없고 구름도 타고 싶은 거. 100살이 다 되도록 아직도 소녀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100살 되시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100살 되신 분들은 여러분 그런 감정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아주 그냥 덜한 이런 사람을 생각, 그 절대 잘못된 것이다. 저런 감정도 있으시고 소녀적인 마음도 있으시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사람이 산다는 거 생존 곡선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고대 시대 때 이 초판에 막 죽습니다. 그래서 저런 커브가 이루어집니다. 중세 시대 되면서 이 커브가 조금 이렇게 올라져 갑니다. 그 다음에 현대가 되면서 커브가 이렇게 이제 보다 좀 직각하게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꿈은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주 팽팽하게 딱 살다가 딱 죽자. 이것은 나가노 지역에서는 이것을 PPK 운동이라고 해요. 팽코로리. 팽팽하게 살다 꼴딱 죽자. 이게 이제 저희들 이제 꿈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최대 수명도 연장해보자. 최대 수명도 연장해보자.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자, 그랬을 때 가장 핵심 단어는 뭐냐? 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서 선생이 쓰신 아주 유명한 시조가 있습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도 절도 물로 절로 하니 산수가 나도 절로. 이 속에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늑사오리.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시조죠. 우리 늙는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늙으면서 자신감 가지고 가자.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버멘시, 그 니체가 한 말 중에서 God is taught. 신은 죽었다 할 때 참 저희들이 아주 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Der Wille zur Macht. 그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뜻이냐? 근데 저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제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신의 탓을 하지 마라. 네 탓이다. 어떤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수명이다, 뭐다, 오래 산다, 어쩐다 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핑계대지 마라. 네가 스스로 결심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분이 내세운 것이 아모로 파티, 바로 네 운명을 사랑해라는 것이죠. 이제 저 말이 우리 새삼스럽게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라클리투스라는 그리스 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어떤 것도 과거에 있는 것으로 있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다. 존재,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being이 아니라 becoming,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들을 그 옛날부터 했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이 강의 내용들을 이제 저희들 최근에 낸 책 중에 하나가 당신의 100세 존엄과 독립을 생각하다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세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사는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썼던 책이고, 또 마그넘 오프스 2 이것은 2.0이라는 것은 이런 불로 장생을 향한 인류의 꿈, 이것을 신화 시대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서 지금은 현대에는 어떤 과학이 지금 현실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한 참고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